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안녕하세요.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기죄 관련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 PF 대출 받으면 갚을게 라고 했는데 PF 안 나와 변제 못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사업 관련 자금이 급해서 현재 진행 중인 PF 대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고 1억 원을 빌렸는데요. 이를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발전소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발전소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PF 대출이 곧 이루어질 거고, 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검사가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우선 피고인은 부지 매입 완료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입 자금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되었을 뿐 중도금, 잔금 미지급된 상태였고,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인허가 절차, 진행한 업무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대출 PF 제안은 하였지만 기본적인 투자심의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은 없었고,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발전소 사업 진행하겠다는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에서 매출액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회사, 피고인은 의사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 물론이고, 이 상태로 보았을 때 PF 대출조차도 나올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안에 PF 나온다,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이걸 근거로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피고인 주장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운영인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현재 PF 대출 진행 중인 이 PF 자금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일주일 안에 나온다 내지는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없고, 나는 피해자 기망한 사실 없고 1억 원 빌린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 사안이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F 자금 대출 시기, 즉 1억 원에 대한 일주일 안에 PF가 나온다, 1억 원 갚아주겠다 일주일 안에, 이 시기 그리고 상환 능력,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런 기망에 대한 사실이 없다. 이 기망하였다, 편취하였다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망행위가 없었다라는 근거로 피고인이 PF 대출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곧 실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 피고인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은 PF 대출이 나오면 PF 대출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는데, 다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서 못했을 뿐이지 변제 의사는 있었다라는 거고, 그 근거로 발전 주식회사와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국내 금융사에 PF 대출 제안서를 제출한 점, 다만 환경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대출이 지연되고 있었던 점, 즉 피고인은 노력을 했고 변제 의사, 대출을 받으면 변제할 의사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당초부터 이 기망의 행위는 있었다라고 보지 않은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판결 이유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건데요. 사기죄가 인정이 되려면 아까 기망이 있어야 되고,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준 행위인 거죠.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기망행위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빌린, 내가 일주일 안에 대출이 나온다, 갚겠다, 이 기망행위,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줬는가 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1억 원을 왜 빌려줬냐라고 판단해보니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도움을 주었던 핵심 인물이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도 주고 1억 원 빌려준 것이지, 즉 이 이유 때문에 1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1억 원을 빌려준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자,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될까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나는 노력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대출이 안 나와서, 그 당시 이런저런 상황으로 안 나와서 못 갚은 것이지 기망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은 노력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 입증, 아까 봤던 대출 제한을 했다던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를 했다던가, 그죠? 적어도 계약금 지급하지, 누가 중도금 잔금까지 토지 매입 대금 그것까지 다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하냐. 적어도 계약금 지급했다면 사업 진행할 의사는 있었고 기망의 고의는 없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사실관계에 우리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는 모든 사항을 주장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 업무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도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런 사실관계, 이런 의뢰인의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주장, 근거를 하면 이것이 우리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가 될까? 계속 고민이 되죠.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그 근거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근거들 이렇게 떠오르면 기분이 그렇게 좋죠. 그리고 바로 메모를 해두고 이제 변호인 의견서 우리 주장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사기죄 두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세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